130년 전 청나라와 일본이 맞붙었던 전쟁입니다. 청일전쟁입니다. 이 땅 조선에서 조선과 아시아의 미래를 두고 쟁패했던 바로 그 전쟁. 청일전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윤입니다. 오늘은 운명의 청일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풍도의 포성. 1894년 아시아의 운명이 새롭게 결정된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청이 일본에 격침되던 그날입니다. (10년) 전입니다. 1885년 4월 18일 청나라 북양 통상 대신 이용장과 일본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천진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은 한 해 전, 그리고 1884년 12월에 벌어졌던 갑신정변을 청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선 주재 일본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할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약문에는 한 나라가, 청일 양국 중에 한 나라가 조선에 출병하면 다른 나라에 통보한다는 조항이 삽입이 됐죠. 이 조항을 청나라는 단순한 통보로 이해를 했고 일본은 동시 출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장차 천하를 뒤집어 엎을 씨앗이 그때 부러진 겁니다. (9년이) 지난 1894년 조선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타막과 학정에 저항하는 밀란, 동학 농민 전쟁입니다. 밀란을 해결할 의지도 진압할 치안력도 조선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 조정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군사 출병을 요청했던 그 공식 문서는 지난 시간에 전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바로 여기 지난 시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농민들이 죽창을 겨눴던 선해청 최고 책임자가 조선에서 1인자 행세를 하던 청나라 관리에게 파병을 부탁합니다. 그 청나라 관리는 이를 수용을 합니다. 선해청 최고 책임자는 훗날 민영휘로 개명한 민영준이었습니다. 청나라 관리는 훗날 중화민국 총통이 된 주차 조선 총리 교섭통상사의라는 긴 이름을 가진 원색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청국 총리 각국 사무함은 통상 대신 이홍장은 북양함대 소속 순양함 재원호와 양위호를 조선으로 출항시킵니다. 북양함대 소속 나머지 군함도 속속 조선으로 진입을 했죠. 청나라 육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과 아산을 통해서 속속 조선에 진입했습니다. 아산에 상륙한 청나라 육군 엽지초 부대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포고문을 내걸었습니다. 애휼 속국, 속국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그리고 6월 6일 청나라는 군사를 조선으로 파병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합니다. 통고문은 다음 날인 6월 7일 일본 정부에 접수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조선은 물론 나아가 대륙 진출을 계획하던 신흥 강국 일본에 기회가 왔습니다. 1871년 일본은 청일 수호 조규를 맺고 1876년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1882년 청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다시 조선을 속국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조선 내정에 개입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조선 정부로 봤을 때는 그저 자기네들이 군사력이 없으므로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한테 군사를 요청했다이지만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까지 국제 정세에 밀려서 본국과 속국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던 그 상황을 타개할 극적인 계기를 잡게 된 겁니다.
일본 정치권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폭증하던 내부 실업 문제와 정치 문제 돌파구를 이 바깥일 외사에서 찾았습니다. 전쟁 준비는 이용장이 통과하기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벌써 5월 31일 잠깐 귀국했던 주조선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동양 정계의 신천지를 열기 위해 조속히 출병하자. 이미 5월 하순에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데라우치 마사다케 대좌, 나중에 초대 조선 총독이 되죠. 이 데라우치 팀을 꾸려서 군사 수송 작전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용장의 통고가 도착하기 닷새 전인 6월 2일 일본군 제5사단이 파병 부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일본 정부는 대본용을 설치한 뒤에 곧바로 소장 오시마 요시마사가 이끄는 혼성여단 선발대를 조선으로 출항시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선발대는 조선 수도 한성으로 전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인천에는 이미 일본 최신 구단 스쿠시, 지요다, 야마토, 아카기함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인천에 6척, 부산에 1척, 이렇게 일본 해군 군함 절반이 조선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과 한성은 일본군에 점령이 됐죠. 남쪽의 아산 땅과 바다는 청나라 군사에 점령이 됐습니다. 동학 밀란 해결 능력이 없는 조선 정부의 SOS 요청이 부른 살벌한 풍경이었습니다. 또다시 1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885년 청은 북경에 총리 해군 사무 아문이라는 기관을 설치합니다. 1840년에 아편전쟁이 벌어졌는데 청나라가 영국에 참패를 합니다. 그 참패 이후에 청은 근대 해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 기관을 설치합니다. 그해 11월 청은 독일로부터 정원호와 진원호 두 철갑함을 수입을 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전함이었습니다. 1888년 청나라 북양함대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일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함대가 동경만에 나타났을 때였죠. 그때 그 충격이 자발적인 근대화, 훗날 메이지 유신으로 나타났죠. 똑같았습니다. 아시아 최강 북양함대를 목격한 일본은 군비 확장으로 이에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군비 확장 경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의 근본 계기는 자만에 빠진 청나라가 제공했습니다. 자만에 빠진 청나라의 꼬라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년 7월 25일) 새벽입니다. 아산만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청나라 북양함대 소속 철갑 어뢰 순양함 제원호가 안개 속에 나타났습니다. 제원호는 광을, 위원 두 군함과 함께했죠. 광을호는 소형 순양함이었고 위원호는 연습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6시 매복해 있던 일본 제1유격대 소속 순양함 요시노, 나니와 아키스시마호가 나타납니다. 이미 대본령으로부터 공격 명령을 받은 뒤였습니다. 일본 함대는 곧바로 포격을 시작합니다. 화력이 가장 강한 청나라 제원호가 첫 번째 타깃이었습니다. 교전 개시 직후 제원호 함장 당 백겸이 백기를 내굴고 도주를 명합니다. 승무원들이 항의합니다. 방백경은 백기를 거두고 계속 도주합니다. 광을호는 철골 목재선입니다. 함께 있던 이 철골 목재선 광을호는 나니와 그리고 아키스시마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침몰했습니다. 오전 8시 청 해군 병력 1116명을 수송하던 영국 상선 고승호가 불쑥 전투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도고 헤이아치로가 함장이었던 나니와호가 항복을 요구했죠. 이 상선한테. 하지만 승선한 청군들이 거부했습니다. 국제법에 어긋나지만 오후 1시 영국인들이 모두 하선을 당한 직후 나니와호가 고승호에게 어뢰를 발사합니다. 30분 만에 고승호는 침몰했습니다. 피격전 고승호 임검 장면을 목격한 굴량미 수송선 조광호는
퇴각 도중 아키스시마에 포획됐습니다. 아예 잡혀버린 겁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전투 개시부터 종료까지 8시간 걸렸습니다. 그 8시간 동안 천안부적 북양함대 소속 군함 한 척은 파손된 채 도주했고, 한 척은 침몰했고, 한 척은 피랍됐고, 임차했던 상선은 침몰했습니다. 상선에 탑승했던 병력 1116명 가운데 871명이 전사했습니다. 일본군 피해 상황은 전무였습니다. 2000년 중1 교류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패배가 청조 말 이 조선 내해에서 벌어진 풍도 전투였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인 7월 28일, 이번에는 육지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엽지초가 지휘하는 청나라 육군과 일본 육군이 맞붙은 겁니다.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엽지초 부대 3,500명은 두 부대로 나뉘어서 일지는 천안 성완, 다른 일지는 공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본격 전쟁을 염두에 두고 출병한 일본은 서울에 주둔한 혼성여단 가운데 4,000명을 아산으로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28일 새벽, 성완 벌판에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성천에서 두 나라 군사들이 만났죠. 첫 전투는 청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모두 일본군이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흘 전 풍도 바다에서 함대가 괴멸돼 병력 지원이 끊긴 사실이 청의 패배 원인이었습니다. 사기가 완전히 제로 상태였죠. 일본군은 이 모든 전개 상황을 예측하면서 개개 전투를 설계했던 겁니다. 먼저 해전을 벌려서 보급로를 차단을 하고 본국과의 연계를 끊어버리고 육지에서 청나라의 병력을 괴멸시켰다는 거죠. 전투마다 일본은 각국 종군 기자를 동행을 시켜서 문명이 야만을 이기는 상황을 세계에 적극 홍보했습니다. 문명이 야만을 이기는 상황이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청일전쟁, 이 전쟁이 전 근대 청나라의 야만성을 뒤집어 엎고 근대를 과시하며 근대 우월함을 청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상징 조작을 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였죠. 1894년 여름에 성완에서 벌어졌던 이 전투는 자그마치 300년 전의 풍경과 닮았습니다. 1597년 음력 9월 명나라군과 일본군이 바로 이 성완에서 격전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정유재란 때입니다. 북상하는 일본군 그리고 이를 저지하는 명나라 군사가 바로 성완 소사평에서 맞붙어서 명군이 승리했죠. 이 소사평 전투는 행주대첩, 평양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육전으로 불립니다. 명나라 군사에 패했던, 그래서 대륙 진출이 무산됐던 옛 일본의 야망이 300년이 지난 1894년 똑같은 장소에서 활활 재발화하고 있었습니다. 북양함대는 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전투부터 청나라는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는 청일전쟁 내내 계속됐습니다. 집요하고 계획적인 일본군 전략과 강력한 공격에 청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1888년 북양함대가 맨 처음 출범했을 때 그때 한창 움츠러들었던 일본이 아니었고, 출범했을 당시 위풍당당했던 청나라 북양함대가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 개전부터 끝날 때까지 종군했던 일본 박문관 출판사의 일청전쟁 실기 기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진화 병사는 공동을 위한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 혼자만의 안전을 기도한다. 군대가 곤경에 처하면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도망간다. 인종을 계량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일본이 이긴다. 종군 기자 중에는 미국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월드라는 신문의 특파원 제임스 크릴먼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군사과학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요새 하나를 무장시킬 수는 있다. 교묘하게 만든 무기야 불량품 하나 없는 탄약으로 병사들을 무장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기계들 뒤에 훈련된 두뇌와 눈과 육체가 없고 통제할 수 있는 규율이 없다면 소총도 대포도
반복되는 무장도 헛된 것이다. 바로 동도서기, 정신은 그대로 두고 기술만 바꾸겠다는 중국식 근대화의 대실패를 지적한 겁니다. 아편 전쟁 이후에 나름대로 근대화를 추구해왔던 청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근대화에는 근대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대화 자체도 이가 빠진 근대화였습니다. 이흉장은 해군 암과 호부에 북양 해군에 필요한 속사포 구입 예산을 배당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총 없이 무장하지 않고 전쟁을 치렀던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권력의 정점에는 서태후가 있었습니다. 서태후가 여름 궁전인 이화원을 짓기 위해서 해군 암은 예산을 넘봤습니다. 해군 건설에 투입해야 할 예산 가운데 2천만 양이 이화원이라는 궁전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해군 암은 창설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주문했던 군함은 단 한 척도 없었던 겁니다. 풍도 앞바다에서 싸웠던, 그리고 이후에 해전에 투입됐던 그 모든 군함들은 해군 암운이 창설되기 이전에 도입됐던 군함, 낡은 군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봉건적인 부패한 권력 탓에 풍도에서 청나라 북양함대가 침몰한 겁니다. 아니, 청나라가 침몰한 겁니다. 풍도에서 청나라 철갑선 제원호를 포격한 대포가 바로 이용장이 원했던 그 속사포였습니다. 이용장이 그렇게 원했지만 끝내 이용장이 얻지 못했던 호부와 서태후가 돈을 빼먹음으로써 구입할 수 없었던 그 속사포로 이용장의 군함들이 침몰했던 거죠. 제원호 함장 방백겸으로 하여금 공포 속에 도주하게 만든 그 포탄이 이 속사포로 퍼부은 포탄들이었습니다.